엑스코가 지난 2010년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며 선전했지만 이 역시 매출 조작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닥션 강풍으로 경북적 인삼밭 100헥타르 이상이 쑥대밭으로 변해 피해 금액이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 한 쌍이 야상에서 처음으로 아기 여우를 출산해 여우 복원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처음 공연된 뒤 12년째 브로드웨이 박스 오피스 2위를 지키고 있는 뮤지컬 위키드가 대구에서 공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휴 이틀째이자 임시 공휴일인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남은 주말 동안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연휴 둘째 날 아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이 잔뜩 흐려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빗방울 정도라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와 경북 3개 시군에서는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그 일부가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미세먼지 농도 꼭 확인하시고요. 또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꽤 더우셨죠. 오늘은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예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3도, 안동 24도로 어제보다는 최고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엑스코는 개장 이래 만년 적자에 시달리다 지난 2010년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출 조작으로 만들어낸 허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 소식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지분 77.2%를 가진 엑스코는 지난 2001년 개장 이래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2010년. 처음 흑자로 돌아선 뒤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재무 상태와 그린에너지 엑스포 매출 조작으로 챙긴 수익금을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010년 당기 순이익은 3억 3,700만 원. 하지만 그린에너지 엑스포 매출 조작으로 2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더 챙겼고 인건비 등 비용 부풀리기 논란을 고려하면 흑자 달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6,79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남긴 2011년은 매출 조작을 감안하면 명백한 적자였습니다. 4년 연속 흑자라는 선전구호가 허구로 드러난 겁니다. 2010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2010년은 분명한 적자인 거예요. 적자는 되죠. 적자는 맞습니다. 네네. 이 기간 엑스코는 이사회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했다며 한 해 평균 1억 8천만 원 이상, 모두 7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2014년 대구시가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이런 회계 부정이 숨겨진 상태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시장 자체가 사실은 적자 흑자를 따지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유난히 좀 여기에 몸에 있는 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 기관이다 보니까. 매출 조작으로 시작된 엑스코의 회계 부정은 재무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성과급 지급 논란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근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경북 쪽 인삼밭 100헥타르 이상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최소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광막은 날아가고 비가림 시설은 무너지고 1m 가까이 박아놓은 지주목조차 뽑혀 날아가거나 부러졌습니다. 묘삼을 심은 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인삼밭 6만 제곱미터, 2만 평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76년도부터 인삼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참 처음이라 겪는 거죠. 거의 한 10억 정도 봤어요, 피해를. 문제는 멀쩡해 보이는 인삼도 강풍에 상처를 입고 햇볕에 노출돼 건질 게 없다는 겁니다. 들렸다 내려갔다 하면서 잎이나 줄기에 상처가 다 있어요. 이게 한 달 내에 또 다 고사를 하게 돼 있어요.
5년근 인삼밭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뿌리가 굵어도 더 이상 생육이 안 돼 폐농이 불가피합니다. 6년근이니까 한 5개월 있으면 이제 수확을 보지. 살아있는 것도 이게 정상적으로 못 크거든. 인삼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농가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피해 규모는 경북 지역 인삼 재배 면적의 30%, 줄잡아 100헥타 이상입니다. 금액으로는 최소 300억 원에 달할 걸로 관측됩니다. 현재 지원 대책은 사실상 대파비나 무슨 농약대 정도라서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보험이 대상이 되도록 우리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폐허가 된 인삼밭 대부분 일손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농가들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소백산에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 한 쌍이 야생에서 처음으로 아기 여우를 출산했다는 소식인데요. 소백산의 여우를 50마리까지 늘리겠다는 여우 복원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봄날의 늦은 오후, 아기 여우 3마리가 생애 처음으로 맞이한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이들의 몸 길이는 20cm, 몸무게는 400g 정도입니다. 집 밖을 떠돌던 아비는 보호 차원에서 강제로 감금됐고 출산과 보육의 무거운 짐은 어미 홀로 감당합니다. 이들의 보금자리는 전원주택단지의 외진 곳, 출산한 곳을 떠나 새로 마련한 2차 서식지입니다. 여우의 생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설화에 나온 얘기만 들었지 사실 직접 상면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소백산 여우의 출산은 지난달 하순에 확인됐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물고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출산 장소는 한적한 야산의 나무 뿌리 및 토굴이었습니다. 굴 깊이는 약 한 4-5m 정도 되고 폭은 한 30cm 정도 됩니다. 처음 출산한 굴이지만 이제 새끼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월에 3쌍, 2월과 3월에 각 1쌍씩 모두 5쌍의 여우를 소백산에 방사했습니다. 바로 야생에서 출산하는 첫 번 사례를 금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출산한 여우는 2월에 방사된 쌍입니다. 지난 2012년 여우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야생 출산입니다. 복원 사업 5년 만에 최초로 있는 좋은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명예보온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불법 엮구 소가라든지 이렇게 서식지 안정화의 결과로 지난 5년간 소백산엔 모두 32마리가 방사됐습니다. 이 중 13마리는 폐사했고 6마리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은 여우는 13마리, 아기 여우 3마리가 성장하면 16마리로 늘어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출산이 최소 생존 개체군 50마리를 목표로 잡은 소백산 여우 복원 사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와 프로축구 대구FC의 경기가 모두 홈인 대구에서 펼쳐졌는데요. 삼성의 어린이 팬인 삼린이와 대구FC의 유소년반 어린이들인 리틀 빅토들도 그라운드에서 승리라는 선물을 만끽했습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시즌 새로 문을 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지난달 1일 개장 경기에 이어 또다시 만원 관중을 기록합니다. 대구 시민 야구장보다는 지금 라이온즈 파크 라팍에 오니까 정말 시설면에나 메이저리그 구장 못지않게 아주 멋집니다. 진짜 크고요. 일단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서 재밌게 야구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야구장에 대한 높은 관심 탓에 경기 시작 전부터 주변 교통량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만 60여 경기를 치르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에서만 20경기가 넘는 프로축구 대구FC지만 두 팀이 같은 날 경기를 펼치는 건 이번 어린이날 뿐입니다.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는 K리그 챌린지 8라운드가 펼쳐진 대구 스타디움도 함께했는데요. 대구FC는 3,400여 관중 앞에서 1대0의 짜릿한 승리를 거둡니다. 만연 어린이들한테 대구FC가 승리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팬들한테
뭐 와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온 거에 우리 선수단이 승리로 또 선물한 것 같아가지고. 대구FC와 함께 삼성도 승리를 거둬 3연패에서 탈출한 어린이날. 시원한 스포츠 이벤트로 어린이들이 한 번 더 웃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처음 공연된 뒤 12년째 브로드웨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바로 위키드가 대구 무대에 오르는데요. 브로드웨이의 블록버스터 위키드 출연진과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차고 고집센 초록마녀 엘파바와 귀엽고 내숭덩어리인 금발마녀 글린다. 두 마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인간적인 고뇌가 주된 내용입니다. MBC의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5연승을 차지한 차지연이 엘파바로, 아이비와 정선아가 글린다를 맡았습니다. 여자 캐릭터 간의 우정 얘기를 그리면서도 너무나 그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에 울컥울컥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제가 받은 그 느낌을 관객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고. 소외된 친구도 있고 또 항상 인기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 두 친구가 만나서 2시간 반 이상 동안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를 뒤집어 상상력을 더한 위키드는 티켓 오픈 당일 최다 판매라는 기록을 갈아치우며 개막 전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 퀄리티 자체가 오리지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암전 없이 15초마다 무대가 바뀌는 역동성과 탄탄한 스토리. 대구에서 처음으로 막을 올리는 뮤지컬 위키드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공연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적이 있는 시골 마을은 각종 규제로 묶여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인데요. 주민들이 문화재 돌봄 사업을 통해서 주변 경관을 가꾼 결과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유적 명소로 바뀐 마을이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유신의 누이 보희와 문희의 꿈 이야기가 전해오는 경주 선도산 자락의 한 동네. 150가구가 모여 사는 평범한 마을에 얼마 전부터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뒷산에 무성하게 자란 대나무와 자풀을 정리하고 구절초 심기에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3층 석탑과 고분군, 서원과 서당 등 다양한 유적이 많지만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닭장과 무성한 자풀 때문에 을씨년스러웠던 이전 모습은 이제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마을 예쁘다고 꽃 보고 탐복을 해야 좋다고 그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 마을에 할머니들도 여기 노인 일자리 일을 하니까 너무 좋고. 문화재 돌봄 사업으로 마을 풍경이 달라지자 전통 민박과 한옥 교육장 등에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유적지가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에 꽃도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꽃을 심어놓고 나면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생기고 또 관광객들에게 문화재의 친근감을 주므로 해서 효과적일 겁니다. 방치되어 온 문화유적마을이 문화재 돌봄 사업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개 업체에 이어서 올해는 1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폐수 정화와 상하수 처리장에 쓰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포항의 한 업체입니다. KS 인증 등을 받은 수처리 제품을 포항제철소와 전국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강소기업에 선정된 이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포항시에서 저희가 부족한 연구 인력과 연구 기관에서 적절하게 지원해준 사업들이 저희가 강소기업으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이 업체를 비롯해 혁신 기술을 갖고 있거나 성장력이 큰 17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과 마케팅, 경영 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을 통해 특허 출원과 해외 수출 등의 성과를 얻었고 강소기업 전체 고용 인원도 2.4% 늘었습니다. 올해 포항시는 1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 함께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를 집중 지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강점인 R&D 기관, 그러니까 포미아라든가 나노융합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연구개발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기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성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을 유명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선 예산 확대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오후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나흘 동안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체전에는 경북 23개 시군에서 12,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고 시는 26개 종목, 구는 1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대구시는 임시공휴일인 오늘 민자도로인 앞산 터널로와 범안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통행료 면제로 10만여 대 차량이 혜택을 보고 통행료 절감 금액은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오늘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오늘은 주요 공공시설이 무료 개방되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대구시가 모레 제44회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늘 오전 11시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엽니다. 오늘 기념행사에서는 80세 고령인데도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는 100세 노모를 모시고 사는 박찬극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효행자 12명이 정보포상과 시장 표창을 받습니다. 내일은 대봉교 신천둔치 생활체육공원에서 효잔치 행복나눔 대축제를 여는 등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경로 행사도 열립니다. 2016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도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시내에서 열리면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행사 기간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서성내거리에서 종각내거리, 교동내거리에서 봉산육거리 구간이 통제되고 이 구간을 지나가는 시내버스는 우회해서 운행합니다. 대구시는 주말 축제 기간 동안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160여 대 늘려 평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도시철도도 배차 간격을 단축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대구 단편영화제가 8월에 열릴 영화제를 앞두고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이달 10일까지 국내 모든 단편영화가 대상인 국내 경쟁 부문과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애플 시네마 부분 등 두 부문으로 나눠서 출품받습니다. 공모전 입상작은 최고 500만 원의 상금과 영화제 상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장인 디자이너 박동준 씨가 작품과 소품 600여 점을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섬유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기증 작품은 박동준 이사장이 100여 차례 패션쇼를 통해 제작한 작품과 소품과 관련 자료들로 패션 연구에 필요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로 선별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는 드레스와 재킷, 망토 등 다양한 복식이 있어 한국 패션의 산업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와 경북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0일까지 일가양득 우리회사비법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직장 문화를 개선해온 지역기업 7곳에 상장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고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 제도에 우선권을 줍니다. 일가양득 캠페인은 기업과 근로자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자는 범정부 종합실천 캠페인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를 도청 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덕여왕 행차 도청 나들이, 하회별신구 탈놀이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소방안전 체험 차량 운영과 문경 전통사 체험, 예천 곤충 체험 홍보 부스 등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손님 맞이를 위해서 방문객 안내소와 급수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청사 안내 해설사와 안내 도우미도 2배로 늘려 배치했습니다.
연휴 둘째 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려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빗방울 정도라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와 경북 3개 시군에서는 불씨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그 일부가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인데요. 밤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낮 기온 23도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낮 기온 23도, 안동 24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포항의 낮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등산지 날씨는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